안녕하십니까. 인선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. 저번에 신입사원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못 보셨죠? 보시면 다시 찾아봐요. 했어요.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. 근데 좋아. 신입사원이 아니고 경력사원이면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. 경력사원. 그죠? 대부분이 이제 경력직으로 이동하시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회사가 싫어서 기존 다니실 실적이 나서, 그리고 나의 가치를 조금 더 뭐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솔직히 뒤집어서 얘기하시면 뭐 가셔 가지고 급여도 연봉도 좀 오르고 직급도 좀 오르고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신입사원은 어차피 주어진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어떤 논리를 쓰든 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해진 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경력직은 좀 애매합니다. 왜? 회사에서도 경력 상정이라는 방식이 기준들이 있고, 그리고 예전에는 엄밀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경력직 상정이 아예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대우통신과 동종업계는 100% 상정. 그 다음에는 뭐 좀 작은 데는 75%, 50%. 그리고 아예 안 봐준 데도 있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직무 베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직들에 대해서 기존 연봉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줍니다. 근데 좀 애매하게 불가한 거는 기존에는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회사 직급이나 여기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급여가 낮아지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.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겠지만, 왜? 급여를 낮추면 직급을 더 높이느냐, 급여 낮추느냐, 이게 굉장히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, 연봉이란 부분이. 그래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. 근데 경력직은 이걸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걸 정확하게 입사할 때 얘기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그 베이스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애매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뭐 기존보다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대부분 기존보다 조금은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. 근데 가끔씩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려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. 왜? 인사 담당자도 애매하고 뽑는 현업 부서도 애매하고,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뭐 50%, 100%를 올리는 거는 반대. 그거는 실현성이 좀 없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포멀한 거는 기존의 연봉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. 물론 있고 있지만 이제 다 회사 분위기가 좋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, 대부분은 연봉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하셔요.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연봉에서 10%, 20% 정도를 얘기하시기 나요. 10%, 20% 플러스 된 거?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포멀하지 않을까. 물론 이걸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, 그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겠죠. 근데 연봉 정보가 잘 안 나오잖아요, 실제. 그래서 이제 뭐 연봉만 알려주는 크레딧 잡이라든지, 그다음에 외부 뭐 지인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베이스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지만, 그게 없다면 얘기했듯이 본인이 예전에 받으시는 거에서 10%, 20% 정도가 많다, 적당하지 않다. 적당한 건 물론 과하게 한다면 30%인데 30%를 넘어가는 순간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. 왜? 이제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인사팀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지인을 통해서 뭔가 좀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뭐 본인의 직급에 합당하게, 직위에 합당하게 이거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, 그게 안 된다면 기존 연봉에서 10%, 20%, 그래서 좀 과하다면 30%. 근데 30%는 좀 너무 과하긴 과해요. 근데 본인이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스카웃을 제의받는다면 의미도 있겠죠.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포멀하지 않을까. 그래서 물론 회사를 옮기시면 가정경력의 연봉의 상승이 가장 중요하겠지만, 추천하고 싶은 연봉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고, 오히려 추천하는 거는 직급이나 직위를 좀 높여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. 왜? 요즘에는 그저 예전처럼 연공 서열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공 서열이 아니고 연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급을 오히려 높여 가시면 자연스럽게 연봉도 올라가게 되는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직급을 우선적으로 하시다면 거기서 나중에 연봉 협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할 게 더 낫다는 거. 그래서 급여의 수준보다는 직급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력직들은 말씀드렸듯이 연봉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거기에 안 뽑힐 수도 있다.
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해라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사전 정보를 좀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그게 없다면 기존의 본인의 급여 수준의 연봉 수준에서 10에서 20% 정도를 업하셔가지고 요거를 받는 게 낫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 연봉보다는 직급이나 직위를 오히려 잡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야지만 서로가 부담이 없이 뽑을 수 있고, 만약에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시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반대로 우리 인사팀이나 현업부서에서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. 왜? 이것도 서로의 양보에서는 약간은 있어야 돼요. 너무 나만의 논리만, 나만의 이야기만, 나만의 욕심만 부린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불편해지고 결국은 내 스스로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경력직의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.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상견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인사 담당자를 오래 했고 이게 실제 경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 실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연봉보다는 직이나 직급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 커리어를 위해서 겪어야 된다면 연봉도 어느 정도 약간 수기는 관계없겠죠. 저 또한 대기업에서 중견 중소로 갔다가 근무하다가 1년 내에 연봉이 50% 이상 상승되기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